모든 병의 90% 이상 아니면은요 90% 이상이라 봐도 거의 100% 어떤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것 또는 어떤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은 사실상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지만은 물론 또 다른 것도 있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있지만은 또 고칼로리 섭취도 문제가 되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과 고칼로리 섭취는 맥락을 같이 해요. 여기는 단순당에 의한 거고 여기는 총 칼로리에 의한 거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통합한. 근데 우리가 고칼로리를 얘기할 때 대부분 단순당 식품에 의한 거예요. 물론 고기를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삼겹살을 많이 드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로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왜 누룽지는 왜 먹는데요? 고깃집 가가지고 저 한우를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 냉면은 왜 시키는데요? 차라리 그걸로 내가 지방이나 단백질 식품을 차라리 많이 먹었으면은 탄수화물 안 드셔야 되죠. 이게 자다민 건강법이지 않습니까? 저칼, 저탄. 이게 단순당 식품을 얘기하죠. 저칼, 저탄, 고미네랄, 그리고 고허브. 짜게 먹고 맵게 먹어라. 허브 식품은 기본적으로 매운 성분이 있어요. 열을 내는 성분이 있죠. 허브 식품. 토종 허브 식품. 마늘, 양파, 대파, 쪽파, 계피, 생강, 강황, 부추.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허브 식품이 있는 건지.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깻잎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허브 식품들이 물론 고추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요것들은 이 허브 식품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죠? 염증 억제 그리고 열을 내주죠.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항산화 성분들이에요. 항산화 성분. 이게 뭡니까? 이게 염증. 아니. 자, 열을 올려주죠. 항산화에 열을 올려주고 염증을 억제해준다. 또 뭡니까? 이게 치유죠. 치유와 유지죠. 물론 이 허브 식품이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물론 이 허브 식품에도 자체적으로 미네랄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 허브 식품은 기본 미네랄을 갖고 있지만 칼륨이 많죠. 근데 소금도 기본 미네랄이 있지만 여기는 나트륨이 많죠.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식, 모든 음식에는 또 식물성 음식에는요 다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내가 채식을 하면서 소금을 많이 먹는다면은 소금이 우리 몸에서 과할 리는 없는 거예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나트륨이라는 미네랄과 기량작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나트륨 과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채식을 안 하니까 채식을 안 하고 육식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나트륨이 과도하게 돼 있죠. 우리 몸은 이게 1대 1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건 이제 익히 다 아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총 칼로리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다민 건강법의 저칼, 저탄, 고미, 거허브식이 기본적으로 자다민 건강법인지 이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물을 어떻게 먹는지 식사하는 법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있을 뿐이죠. 거기에 가미되어 있을 뿐이죠.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당 과다 섭취에 의한 거란 얘기입니다. 간식도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대부분이 단순당이에요.
설사 단순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식은 우리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소화기관은 휴식을 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췌장을 자극해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생각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대부분 당뇨가 나와요.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거죠. 이게 심하면은 이게 전 단계, 당뇨 전 단계는 이제 당뇨 전 단계를 뇌당능 장애라고 하는데 그때 이미 인슐린 저항성인 거죠. 초기.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은 인슐린 혈증이 돼요. 왜냐하면 인슐린은 나왔는데 인슐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중에 인슐린이 많아지고 그리고 단순당이 급속히 혈당이 증가하면은 단순당에서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은 많은 인슐린이 혈액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고인슐린 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은 표현만 다르지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혈당, 식후 혈당 급상승이나 고인슐린 혈증이나 인슐린 저항성이나 같단 말입니다. 식후 혈당 급상승이 계속되면서 인슐린 혈증이 되면서 결국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생기는 질환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라니까요. 동맥경화, 혈관 수축, 혈관 비후, 혈관 내 염증. 이게 똑같아요. 동맥경화는. 수도 없이 많죠. 그리고 당뇨, 기타, 수많은 대사성 증후군, 이상지질혈증. 이게 뭐냐면은 이상지질. 기본적으로 중성지방, LDL, HDL, 그 다음에 VLDL,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있죠. 이것들이 표준이라고 생각한 정상적인 그 양이 수치적으로 볼 때 이게 이 변형이 돼 있는 것을 이상지질혈증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것을 이상지질혈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고지혈증이에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라게 이상지질혈증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자단인 건강법이 저칼 저탄인지, 저탄수화물, 저단순당, 그리고 우리가 칼로리 또는 특히 당,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면은 아시다시피 탄수화물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포도당, 탄수화물 상태에서는 포도당으로 되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되죠. 근데 우리가 통상 이 글리세롤은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되죠. 그러면은 요 과정, 이 중간 단계의 과정에 반드시 효소가 작용을 하죠. 이 효소가 작용하는데 반드시 미네랄이 없으면 안 되죠. 여기에 비타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군이 있어야 돼요. 이 비타민 B군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비타민 B군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 에너지밀에 있는 거예요. 물론 비타민 C도 필요하고, 여기는 특히 효소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화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들이 비타민 B군이죠. 합성도 마찬가지지만은 비타민 C도 있고 뭐 비타민 E도 있고 다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비타민, 특히 우리 비타민 B군은 어디 있지? 비타민 얘기하는데 왜 자다민은 비타민 얘기 안 하지? 미네랄만 얘기하지? 비타민보다 미네랄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다겠죠.
그리고 비타민은 그래서 그냥 다 숨어 있어요. 에너지밀에 비타민 B군이 있고 혈통에 비타민 E 있고 혈통에 비타민 E가 있어요. 루테인이나 이런 곳에 다 곳곳에 다 비타민 E, 비타민 K, 이런 비타민 B군, 비타민 C 다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브 식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허브라고 하네요. 고허브. 여기에 비타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효소와 미네랄 이렇게 비타민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지는데 요 지방산이나 아미노산, 포도당은 세포로 일단 들어가죠. 이 세포로 들어가서 자, 에너지, 합성, 에너지를 낸다든지 합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성장, 그 다음에 세포 자체를 보수, 복구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생사주관, 아포토시스, 이건 이 세포로 들어가 가지고 이 영양소들이 요게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든지 물질 합성에 쓰이든지 다양한, 그 다음에 그 세포의 성장, 그리고 세포의 크기, 세포의 숫자와 세포의 크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빠졌네. 여기 저장. 지방세포는 지방세포는 지방을 저장하고 우리 몸속에서 미처 배출되지 못한 독소를 저장하죠. 여러 가지 화학물질랄지 중금속 같은 걸 저장해 놓죠. 그래서 동물의 지방을 과다 섭취한다는 것은요, 우리 몸에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간이나 근육세포는 포도당을 저장을 하죠.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근육 같은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근육이 에너지를 쓸 때 저장된 글리코겐을 글루코스로 바꿔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죠. 특히 간. 이게 간에서 어제 먹은 저녁 식사,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돼요. 포도당이. 만약에 포도당이 저장이 안 된다. 간이 포도당을 저장을 못했다.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못했다. 그런데 다음날 그런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안 하게 되면은 후두들 떨리고 식은땀 나고 아늑해진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자다미 건강법을 실천하게 되면은 간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안 해도 아침 식사를 안 하면은요, 더 힘이 나고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장했던 포도당을 즉시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뇌로 보내죠. 그래서 아침 식사는 뇌를 깨우는 자명종이라는 그 말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이제 저장했던 것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저녁에 저장했던 것을 아침에 쓰게 되고요. 자, 저장, 그 세포의 자살, 죽고 살고를 결정을 하고 보수, 복구시키고 성장시키고 합성시 에너지로 쓰고, 요것들이 그렇게 쓰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필요하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여기 포도당이죠. 요 단순당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은 여기 있죠. 여기 지방산이나 아미노산을 잘 안 쓰는 거예요. 특히 에너지로 안 써요. 아미노산도 중간 단계, 지방을 태우기 전 중간 단계에 당이 부족할 때 결국 우리는 지방을 쓰는데 그때 아미노산이 그 중간 단계에서 소모돼요. 즉 단백질이 소모된단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우리 근육이 소모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 몸에 많은 반쯤 죽은 세포들에서부터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어요. 그들 전부 단백질이에요. 장내 세균들. 그들에 의해서 아무튼 아미노산이 분해되고 하는데, 지나친 단순당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지방산이나 아미노산
안 쓰게 되죠. 특히 에너지로 안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식품을 지나치게 섭취한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포도당으로만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의 습관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탄수화물 중독증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요, 뭘 먹든 간에 밥을 먹어야만이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을 에너지로 못 쓰니까. 요건 전기 보일러, 요건 가스 보일러, 요건 기름 보일러. 근데 전기 보일러만 쉬우니까 요것만 계속 썼어요. 그랬더니 요것들이 고장 나버린 거예요. 요게 탄수화물 중독증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당을, 세포에서 당을,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은 여기를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세포질이라고 하죠. 포도당이 세포질로 들어와서 여기서 일부가 태워져요. 자, EATP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이 태운 찌꺼기, 부산물이 뭐냐면은 초산이에요. 구연산. 요게 여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36이 나와요. 근데 탄수화물 중독증이 되면 계속 여기에서만 생산을 해요. 여기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맨날 허기지고 숟가락 대고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픈 거예요.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이 과정 속에서 단순당을 계속 먹게 되면 나중에 계속적으로 인슐린, 과다 분비가 이루어지죠. 우리 몸은. 그리고 당이 제대로 태워지질 못해서 세포는 점점점 기능이 떨어져요.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인슐린이 수시로 와서 맨날 두드린단 말입니다. 돌다리를 계속 두드리면 돌다리가 깨져버리죠. 그처럼 계속 인슐린을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세포 내 에너지는 부족해지고, 점점 세포 기능은 떨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게 과도한 이게 태워지지 못하니까 과도한 당들은, 남아도는 당들은 끊임없이 먹게 되니까 남아도는 당들은 이제 중성지방으로 합성돼서 우리 몸에 여기저기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당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들로 인해서 당이 우리 몸 내부에 세포벽, 세포막, 여러 가지 단백질로 구성된 세포의 조직에 달라붙죠. 요게 당 독소예요. 요게 병의 원인이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고 고인슐린 혈증을 갖게 되면은 당과 단백질이 결합된 당 독소, 메틸글리옥살이라는 당 독소가 만들어져서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 되고 많은 암 비롯한 수많은 질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초가 뭐냐? 인슐린 저항, 고인슐린 혈증을 통한 인슐린 저항성. 즉 단순당 섭취를 과다하게 하는 간식과 단순당 섭취를 과다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고인슐린 혈증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해 가지고 인슐린이, 특히 이들은 지방산이나 아미노산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 세포로 들어가죠. 근데 포도당만큼은 반드시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들어가서 여기서 정상적으로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지방산이나 아미노산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저절로 이것들이 이루어져요. 이런 기능들이.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또 들어온 포도당이 에너지로 만들어지질 못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약히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지방산이나 아미노산이 들어와도 이러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 봐보세요. 소련의 그 기가 막힌 그런 탱크들이 연료 공급이 안 돼서 놓고 도망가잖아요. 아무리 중무장이 되고 첨단 무기로 무장돼 있다 하더라도 기름 떨어지니까 고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가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간에서는 간세포에서 인슐린이 작용할 때는 에너지와 합성이죠. 특히 그리고 또 저장. 그 다음에 근육세포에서 인슐린이 작용하는 것은 단백질 합성과 에너지죠. 혈관에서 작용할 때는 혈관의 탄력과 여러 가지 혈관의 기능들, 그런 걸 다 나타내고, 예를 들어 눈에 인슐린이 작용해서 이렇게 되면 눈의 시력 보호, 황반세포 보호랄지 망막 보호, 수정체 보호, 귀에 작용한다. 인슐린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청력, 귀의 여러 가지 질환, 뇌세포에 작용한다. 뇌신경세포를 정상적으로 하게 해주는 거죠. 인슐린이. 결국 에너지니까.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은 이것들을 다 못한단 말입니다. 즉,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적인 굶주림에 쌓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인슐린 저항성에서 온다. 그리고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에 불을 붙이는 게, 기름을 끼얹는 게 뭐냐? 그게 미네랄 부족이에요. 저염식. 이게. 그나마 충분한 미네랄을 섭취해 준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커버되죠. 미네랄이 없으면 안 태워진다니까요. 여기서 모든 대사가, 세포 안에서 또 대사가 이루어져요. 이것들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렇지만은 세포 안에서 모든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역시 이게 필요해요. 미네랄. 그래서 인슐린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슐린은 단순히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으로 당을 이동시키는 그런 호르몬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인슐린을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은 합성 호르몬이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부족함으로써 우리 몸에 일어날 일들이 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즉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밥 지을 때 화력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어중중하게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있어. 우리는 에너지로 사니까. 에너지가 있고 나머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에너지 생산 능력이,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소화 시스템, 우리 몸의 백혈구 시스템, 소화 시스템, 에너지 대사 시스템, 요 세 가지 시스템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소화 시스템. 소화 시스템이 돼야 에너지 시스템이 되죠. 그리고 또 이 에너지 시스템이 돼야 소화력도 증가하죠.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요, 에너지 시스템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게 저칼, 저탄, 고미, 고호부 식품입니다. 이게 자다민 건강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에이 나는 몰라 그래도 그냥 이대로 살래 그러면은요, 아이스크림 드시고 과자 드시고 빵 드시고 칼국수 드시고 뭐 그렇게 드시면 좋아요. 맛있게 드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것을 제가 또 강조하지만 이런 걸 알게 되면은요, 젓가락이 가다가도 안 가는 거예요. 수저가 가다가도.
알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먼저 우리가 건강해지면 됩니다. 오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